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이 누리 과정이 사실상 이 파행 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는 이번 달부터 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를 염려해서 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긴 어린이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보육 대란이라고 할 만합니다. 정부와 이 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는 아직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이계순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천호성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호성입니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요약한 짤막한 화면 보신 후에 이야기 들어보지요. 우려하던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도내 어린이 가운데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전체 47%인 2만 2천여 명에 이른다. 이 아이들의 학부모는 이달부터 20여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자비로 어린이집 비용을 내거나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원인은 정부와 도교육청 간의 지리한 줄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방채는 미래의 예산을 끌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는 꼴이 된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혀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은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수도 있고 어린이집 보육을 포기하는 학부모가 급증할 수도 있어 하루빨리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이 되어가는 보육 대란.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한 이번 사태.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속도 많이 상하고 하실 말씀도 가장 많으실 분은 아마 어린이집에 계신 원장님들 또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일 것 같은데요. 이계순 회장님께는 좀 나중에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최인정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로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정말 안타깝고 또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상을 지방에 떠넘기고 또 법률상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론 시도 교육청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은 점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도교육청 대응 늦은 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빨리 했다면 어떤 행위를 언제쯤 했어야 된다는 시도교육청이 이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분명히 넘어올 것이라고 감지를 했었을 때부터 예.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입법청원을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부터도 법이 충돌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럼 그 후에 국회가 여러 번 열렸으니까 그 예. 국회를 통해서 예. 교육부 상임위원들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호성 교수님. 네.
저는 우선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책임한 그 행정이 아주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자분들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누리과정이 왜 생겼는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2012년 그 대선이 있는 해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2012년은 그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당시에 어떤 그 우리가 그 복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생각하면서 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가야 될 정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주도해서 특히나 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단물은 재미는 자기들이 다 보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는 이게 무책임의 아주 극치의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온전하게 거의 뭐 중앙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는 뭐 명약관화합니다. 법적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있고 예. 시행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의 그 통계에 의하면 1년에 3조 5천억 원씩 충분히 내국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또 실제 대선 그 토론 과정에서 당시에 새정치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원 문제를 어떻게 조달하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예.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시 이걸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게 되면서 불거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해법도 정부가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군요. 그렇죠. 예. 네. 조영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천호성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정치권의 그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다. 공약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도 무책임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에 대해서 계산해보지 않고 저지른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과거 20년 동안 계속 GDP가 성장하고 내국세가 계속 많이 거쳐서 내국세의 20.27%를 초중고 교육 예산에다 보내듯이 계속 성장을 해왔으면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2, 3년 전부터 경제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지금 들그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심지어 10조 원의 예산이 들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의 문제를 그때 바로 예산이 들그치려고 할 때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는 그 교육 예산 범주 안에 초중고 학생 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10만 명의 학생이 줄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그러니까 학교들이 텅텅 비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 1인당 표준 공교육비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2008년도에 1년에 500만 원이던 것이 2년 만에 600만 원. 또 2년이 지난 2012년에 700만 원. 지금은 770만 원까지 돼 있어요. 초중고 학생 1인당.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로 만들고 보육 예산으로 전환을 했어야 된다. 그랬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년에 800만 원 내지 900만 원의 재원을 할당을 하면서 그 직전 1년 직전이나 그 뭐 누리과정이나 또 보육 0세 2세는 1년에 4, 50만 원만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5세와 6세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년 차이면 한 달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요거를 정치권에서 손대지 않는 사이 지금 이 어린이집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다. 이 무책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앙정부가 됐건 그 뭐 지방교육청이 됐건 네. 간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좀 구조조정을 했어야 된다. 이미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계순 회장님, 네. 그 어린이집 원장님 포함해서 또 선생님들, 네. 또 학부모들 다 대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속이
뭐 말이 아니시겠죠? 네,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중단이라는 이런 사태까지 온 이 현실에 정말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예. 어찌 됐건 대선 공약이 됐던 또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지 되든 또 도교육감의 어떤 의지가 있든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이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 전북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들은 유치원 아이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예. 이것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학부모님들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유아 교사들 지금 현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중단 사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편안하게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학부모님들도 정말 우리 아이를 편하게 어린이집 유치원 따지지 않고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잘못된 편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천호성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님도 이 아이들이 교육감은 유치원 아이들만의 교육감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전라북도 교육청은 분명히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과정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가르기 이전에 예. 유치원에 12개월을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이다는 3개월만 목적 예비비만 편성했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7개월을 편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정치권을 모든 우리 그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연합회가 함께 정부를 향해서 이건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오늘 토론회 자리가 저도 그렇게 그 맞득치는 않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도교육청 관계자를 좀 모시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토론회를 거부를 하는 바람에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책임의 한 당사자로서 그 출연하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계수 대장님께 조금 더 그 여쭤보지요. 일반 시청자들은 좀 소소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만 3세에서 5살까지 네. 어린이들에게 그 어린이집에게 얼마나 그 학부모들에게 지원이 됩니까? 이 어린이집 한 명당 어린이 한 명당. 네, 만 3에서 5세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5살에서 예, 7살 사이의 아이들인데 예. 한 명당 누리과정 교육비로 예. 22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교사들 또 여기에 연관이 예. 돼 있기 때문에 예. 교사들에게 또 30만 원이라는 그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방과 후 활동비로 이제 조금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22만 원에다가 방과 후 활동비 7만 원 하면은 그다음- 29만 원이고요. 또 어린이집 아니 방과 후 활동비가 7만 원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예. 누리 보조교사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리 과정에 관련된 보조교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예. 70만 원 이상 이렇게 그 시간제로 예. 저희들이 보조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예. 약 5만 원 좀 부족하게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이 네. 간단하게 네. 어린이집 운영비로 한 22만 원 정도 1인당 지원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네. 쉽겠죠? 네, 네. 아니, 예. 아니요.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어린이집 공시 사이트가 있어요. 예. 어린이집 알림이. 예.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원생수가 20명이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1년 예산 총액. 그래서 1인당 한 달 보육료 이런 게 계산이 다 돼서 나옵니다. 예. 거기에 따르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아니 누리과정으로 지급되는 돈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리과정으로- 아이 하나당 22만 원인데 누리과정을 얘기하는 네네.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네. 원화 한 명당 네. 22만 원인데 이 22만 원이 예. 저희 어린이집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예, 예. 이거는 분명히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예요. 예. 단 이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교육비가 예. 저희가 부모가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 원에 알겠습니다. 납부를 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4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네.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번 4월 달 경우에는 어린이집 은 언제 이 보육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매달 11일 이상 예. 보육을 하면 예. 이제 보육 누리과정 아이사랑 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달에 13일이 지나면 예. 결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언제 그 돈을 받게 되는 겁니까? 결제- 4월 분을? 네, 결제를 하고 나면 예. 10일 안으로 해서 예. 4월 안으로 이 운영비가 전부 다 들어오지요, 교육비가. 그러면 4월 한 17, 18일 정도면 25일 안으로는 다 25일 들어옵니다. 안으로. 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예. 형평에 따라서 예. 13일부터 결제를 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지만 예. 또 더 늦게 일주일 후에도 할 수 있고 예. 또 말일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제가-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여쭤보는 이유는 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네. 뭔가 그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네. 이게 잘 작동되면 그걸 좀 대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혹시 여쭤보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모두가 힘을 써서 예.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갖는다면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 예.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인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제 없게? 일단 예산의 문제잖아요. 돈의 예.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그 예산 중에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 이상분을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결국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집행기관인 도청에서 선지급을 하고 또 선지급을 할 때에는 도교육청에서 훗날 교육부에서 만들든 아니면 지방채를 얻든지 간에 예산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서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광주시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예.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이 서로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 간에 그런 언약을 바탕으로 두고 선지급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있어야죠, 예. 그 전에 먼저 중앙정부가 조금 다른 저희가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아,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현재로 와서는 이제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어서 이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 온전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지방채를 일부는 물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방법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그제 뉴스죠. 정부 보증 지방채를 8천억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조삼모사 같은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8천억을 정부에서 보증할 테니까 지방채를 얻어라라는 얘기는 예. 그 8천억의 예산을 차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틈틈이 정부에서 갚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급될 보통 교부금에서 떼겠다라는 거예요. 예. 각 교육청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있어요. 그 파이가 있는데 그 패스 떼가지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얻는 거나 같은 효과고 그것은 또 엄밀히 얘기하면 빚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쓰는 것은 결국은 빚을 얻어서 쓴다라는 것이나 같은 말이고 이 얘기는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쓸 예산도 부족해서 더 교육재정 교부금을 더 줘라, 늘려줘라라고 지금 굉장히 교육부에다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국가의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교육 예산은 줄었어요, 오히려요. 교육 예. 예산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 측에서는 계속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부족한 예산에서 다시 떼어가지고 국가에서 책임질 예산을 지방도교육청에서 너희들이 편성을 해라라고 예. 하기 때문에 예. 무리수가 굉장히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좀 예. 덧붙여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다른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중에 70%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적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하고 비교했을 때 정부의 예산 편성이 더 증가했어요. 5.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에다 내려줘야 될 교육재정 교부금은 더 줄였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교육을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교육을 중시 여기면 예산이 증가한 만큼 그 정도의 예산을 더 증가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국가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정책에 더 우선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은 더 줄였는데 또 부담해야 될 분량은 더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방교육청에서 이걸 대응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에 정부의 의도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진보 교육감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감들이 쓸 수 있는 재량 사업의 일부를 예.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청 평가해가지고 다음 교부금을 적게 주겠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갑의 행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정부와 알겠습니다. 지방의 갈등이 예. 심화될 예.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천호성 교수님 보실 때는 이제 네. 그런 표현은 안 쓰셨습니다만 네. 그 재량 사업에 의한 걸 좀 줄이는 것 중에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상당히 노리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것이죠? 네네. 예, 그런 사업을 알겠습니다. 줄여서 거기다 배치하게 지금 하는. 임기순 회장이 어떻습니까? 그 최인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교육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두 분 말씀은 우리 정부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는 예.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도 이게 2012년부터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을 가지고 여지껏 지금 지급을 해주다가 갑자기 지급에 와서 못 해주겠다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일이 아니고요. 예.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그동안에는 다들 서로 눈치 보면서 12개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지자체별로 7개월까지 편성되고 또는 똑같이 편성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부교육감 교육부에서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걸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이걸 제출을 해라 예. 하니까 17개 시도시에서 11개 시도가 12개월 편성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전북만 예. 3개월 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하고 3개월 것만 그대로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다른 11개의 다 시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11개의 그 시도는 지방채 발행을 그쪽은 또 어렵지 않아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 나름 그 교육감님의 의지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을 정말 어디에다가 내가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진정한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할 것인가 예. 이런 생각을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60억을 미리 예. 지급을 해줬습니다. 3월분을. 예. 광주는 2개월만 편성이 됐는데 예. 3월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됐잖아요. 이게
한 달을 이 60억을 미리 빌려서 땡겨서 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은 목적 예비비가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그 사정은 그렇죠. 비슷한데 왜 전라북도만 유독 원칙을 네. 고수하느냐 이런 섭섭한 제가 점이에요. 그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시고 천호성 교수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이 저 두 분께서 뭐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돼서 그렇다 뭐 이런 뭐 정부에서 뭐 그런 모종의 수작이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예, 아니 아까 이제 그런 이렇게 의도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저는 우리 김승환 교육감의 그 교육 철학에 예. 지금 누리과정을 과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전 거기에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리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 다 이거 유아학교라고 전직부터 주장을 했었고 이건 예. 국가의 업무이자 지방교육청의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 누리과정을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그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가야 돼서 정부 예산이 5.6%가 늘었는데 교육 예산은 뭐 줄었다? 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게 내국세의 20.27%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줄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국가 세금이 많이 거치면 덩달아서 느는 거고 예. 세금이 안 거치면 주는 거지요. 예.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이 정부가 저는 뭐 이 정부를 편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예. 정부는 그렇게 교육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권한이 없습니다. 법에 20.27%로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계속 늘어난 거죠.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거예요, 교육 예산이. 알겠습니다. 조영근 대표님. 그 부분은 예. 좀 두 분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국가 예산 전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빚을 내 가지고 일자리 예. 창출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어찌됐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천호성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왜 2012년도부터 쭉 해오던 것을 안 해주냐. 그때는 목적성 경비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준 게 아니라 이거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하고 교육청에다 주면 교육청에서는 다시 그걸 내려서 시군 거기 뭡니까 지자체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글로부터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국가에서 주지 않고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돈이- 잠깐만요. 네. 아니, 말씀 듣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상황이 있는 것이지 과거에 이 정책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합의를 하거나 지금 지방자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다 선택을 받습니다. 근데 국가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결정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도 문제 없으니까 너네 해라.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보육으로 보느냐 교육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게 다 우리 도민의 어떻게 보면 준 정치이니까 표가 되는데 일부를 안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걸 봐야 되고 오히려 우리 국가의 예산을 보면 참 지난 정부에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4대강 사업한다고 해서 수십조 원을 국가에서 그냥 거의 낭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방위산업체 쓴 돈의 비리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져보면 아주 방만하게 운용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정말로 신경 쓰지 않다가 이 누리 사업은요 무상급식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정치적인 사업으로 도입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가가 그런 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첫 해에는 웃긴다는 거죠. 국가에서 네. 100%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분명히 하지만 2013년도 좀 줄여서 지방에서도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4년도에도 지방에서 분명히 30% 제가 프로테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방채로 작년에도 부담을 했습니다. 네?
전혀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지방채로 해서는 안 되고 아니, 잠깐만요. 누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예산 안에서 해야 조 돼요.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예. 이걸 지금 전혀 교육감 편성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교육감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제 와서 법 논리를 따진다라는 건 이거는 분명히 저희 영유아 보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요, 무상보육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위임이 되어서 우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시면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지금 안 된다라고만 예.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형평성 있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분배가 돼야 됩니다. 예. 법률과 관련된 부분은 최인정 의원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률 충돌에 대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좀 그렇죠. 생각하고 계시죠? 예. 법률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인데요.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법령이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에요. 이 법률에서는 교육시설에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으로서는 보육인 우리 어린이집에다가는 할당을 할 수 없다라는 법적 해석이 나와요. 유권 해석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행령이 먼저인가 법률이 먼저인가를 본다면 법률이 당연히 먼저예요. 예. 근데 차치하고요. 이런 법들이 충돌이 서로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3월 4일 날 우리 발의했던 우리 특위 예. 누리과정 특위에서도 입법 청원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사실은. 예.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우리 무상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한다라고 몫을 딱 박아놓게 되면, 법률에서 목을 박아놓게 되면 예. 당연히 목적성 경비의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 이게 법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먼저 가야 될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싸움은 지자체와 국가가 합니다. 예. 그러면 도민들에게 그 싸움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 방법을 지자체에서 찾고, 그리고 싸움을 정부하고 하게 생겼으면 정부하고 후에 싸우더라도 미리 좀 어떤 대책을 차곡차곡 좀 세워보자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금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법하고 시행령이 서로 이제 그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뭡니까? 이게? 그렇죠. 예. 보통교부금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또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는 또 교육시설에 그렇게 돼 있고, 국한한다라고 예. 이렇게 또 나와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률이 상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말씀 더 예. 드리자면요. 예. 이거의 원태생이 뭐냐면, 예. 이 보건복지부 소속이 가지고 있는 법인 영유아보육법, 예. 그 아래서 어린이집, 예.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법의 유치원. 예. 이것을 지금 합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이에요. 예. 이것이 3에서 5세로 규정을 잡아서 이것을 예. 어느 한 곳의 과정으로 엮을 수 없으니까 누리과정이라고 명을 했고요. 예. 근데 이것들을 통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의 걱정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린이집을 이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을 어떻게 안을 것인가? 그 안는 것도 역시 예산의 문제거든요. 무엇이냐? 예. 우리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 개선비나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그리고 아이들의 보육료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해 놓고 유보 통합을 나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뒷줄에 밀어놓고 2년만 가지고 가치만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지금을 이런 예, 알겠습니다. 야기시킨 거라고 할 수 그런데 있죠. 그 법에서요. 예. 이게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놓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한다 이런 표현이 예,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 하면 교육청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시도교육, 맞습니다. 시도 도청이나 예. 시군
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재 어린이집 예산 거기서부터 받고 있나요? 한 푼도 지금 0%입니다. 주지 예. 않고 있어요. 왜 예. 교육청에다만 이걸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나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애들 잘 보육시키고 잘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알겠습니다. 문제다. 예,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정부에서 내놓은 얘기가 그 누리과정에 관련된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겠다. 네. 지방채 발행도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교육부 장관에게 예.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청에다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시군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쪽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국가가 처음부터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걸 의무화시키고 제가 갑의 행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돈만 많이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는데 주어진 예. 돈에서 결국에는 재량 예산 다 깎아서 그 사람들을 길들이겠다는 목적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예. 반론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이 네. 제가 볼 때 제가 장관이라도 교육감들을 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예산은 그게 대통령이 주거나 장관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네,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국민들이 싶었어요. 주는 건데 이 국민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네. 교육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육의 범주 안에 누리과정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리과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초중고 교육 예산에다 주던 돈을 예컨대 초중고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초중고 교육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형편없이 낮다라면 계속 더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초중고 교육 과정은요 OECD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든지 예. 교원의 그 봉급 수준은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초중고 교원의 봉급이 1위입니다. 예.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교사들, 초중고 교사들의 아마 4분의 1, 5분의 1 수준 가지고 힘든 일은 보육교사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교육학자들, 교육감 이런 분들이 지금 보육에 대해서 그 알고 있기를 아주 그냥 그 최저 시급을 받고 최고로 어려운 사람들이 최고 깊이 직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방치해버린 겁니다. 우리 예.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예. 딱 1년만 더 지나면 연봉 6천만 원짜리 교사가 맡고 있는데 예. 그 전 3세, 5세 과정은 연봉 1,500만 원을 받는 연봉 1,500만 원도 안 되는 보육교사들이 그걸 맡고 있어요. 예. 이 여건을 교육청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과 지방정치하는 사람들이 전혀 개선을 시키지 않고 예, 30년 알겠습니다. 동안 방치해온 거예요. 예. 조영근 대표께서는 그렇게 법률을 개정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된다니까? 지방교육체를 발행할 거냐 예. 아니면 국가부채를 발행할 거냐 요 부분인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두 분 말씀은 누리 과정에 예. 그 드는 예산을 예. 그 예산을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법을 개정해서 그걸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예산이 확보될 게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 제 짐작이긴 하지만요. 그 어린이집의 설립과 또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그 권한을 지금 시군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몽땅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같이 가야 되겠죠. 예, 네, 예, 예.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유보 통합이라는 이 큰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예. 거기 가는 과정에 누리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방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단은 도에서 지방채 아니 도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급한 불 꺼놓고 예.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못 주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 개정에 관해서는 일단 차후 같이 함께 이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다른 타 시군을 아까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전북만 이러기 때문에 제가 자, 저희들도 저희들도 두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요,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네, 잠깐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발행이 무조건 지방채 발행돼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라북도는 네, 저희들도 1년에 이자만 지방채 발행으로 빚 내 가지고 써서요. 이자만 200억씩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예. 그런데 이게 무조건 빚내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육까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틀을 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큰 그림으로 국가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감은 행정기관의 수장입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그러면 지휘, 감독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 아닌 다른 것까지를 이계슬 다 회장의 하게 말씀 좀 함으로 인해서 들어보죠. 예. 자, 문제가 될 수 네네. 있다는 그러면 거죠.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그 교육감님만 선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물론이죠. 다니는 아이들도 전라북도 물론입니다. 도민이고 네, 또 우리 물론입니다. 교육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물론이죠. 수장으로서 네. 분명히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지방채 발행을 해서 네. 어찌 되었건 이 문제를 일단 수습하고 해결하고 지금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지금 서명도 받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에서 다시 잡아 올리자라고 지금 제출하고 있고 예.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조건 중단 사태로 이렇게 파행을 갈 것이 아니라 예. 일단은 문제를 물꼬라도 더 놓고 예. 유치원에 12개월 어린이집에 3개월 이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 예. 교육감님의 그 상황에서 같이 어린이집 아이들도 도민의 아이들이고 내 교육을 예, 하고 있는 내 알겠습니다. 아이다라는 예. 그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최인재 의원님, 예. 함께 가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네. 분명히 그 분명히 선상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시작을 할게요. 네네. 이제 뭐 그 기본 법이 영유아보육법의 34조의 누리과정 무상교육, 무상보육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 법은 악법도 법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건 공감을 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왜 그렇게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 어린이집 시설 문제 이런 것들을 방치해놨냐라는 말씀에서는 조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실 때 혹시 오해의 시각이 있어서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이집의 허가,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 예. 다 누가 옵니까? 지자체가 합니다. 예. 도청을 비롯한 시, 군청들이 다 해요. 예. 그 경비들 어디서 와요? 보건복지부에서 옵니다. 자, 유치원은 허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요. 그 예산도 어디서 오죠? 교육부에서 오죠. 영이 틀린 부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의 안에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을 챙기게, 보육 시스템을 챙기게 바빴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상쇄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유보통합을 국가가 이끌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허점이 많아서 이러한 책임들을 이제 와가지고 도교육청은 이제까지 뭐 했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도민들이 들으실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 부분 분명히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최인정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만 3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교육청이 전부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만 3세예요? 4세요. 만 4세요? 예. 네, 4세는 그랬죠. 그랬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이를 올렸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부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재정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긴 했단 말이죠. 아니, 그것도, 그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예. 뭐냐면, 이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유보 통합을 시키면서 예산을 국가에서 만들었고 교육부에다가 돈을 주게 되면 교육부가 우리 도교육청으로 누리과정 예산 몫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법정 이전을 시켜요. 예. 도청에게. 예, 왜? 그렇습니다. 예. 관리 감독 관할의 기관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담기는 했지만은 예. 바로 토스의 역할만 했던 거예요. 예. 왜? 향후에 유보 통합이 완전하게 되면 그때는 도교육청이 선도가 되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도의회에서 왜 그걸 받았느냐. 예. 국가가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잘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이런 분명히 아니라는 문제가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발생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법은 왜 있습니까? 인간 앞에
법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예.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이 그건 다 존재하는 공감합니다. 겁니다. 네, 그건 그렇기 공감합니다. 때문에 이 대상이 지금 어른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없고 어른들한테 우리 교육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예. 어린 아이들이라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있지 않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혹시라도 돼요. 오해가 생길까 봐서 그러한 관할들이 틀리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해드리고 저희들이 싶었어요. 관할이 틀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받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여기서 내려온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안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관리 감독권이 없어서 못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목을 편성해서 교육부 우리 도교육청에다 줘도 바로 토스를 한다고요. 네. 그 전엔 그랬어요. 예.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낸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줘요.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없는 예산을 빚을 내야 된다는 소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은 네. 공감하고 지금, 공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토론장이 사실은 저는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정치권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자세입니다. 그게 도의회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서 지자체로 돈을 줘야 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주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은요. 사실은 중앙정부도 할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경기를 살린다고 지금 예산을 더 편성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 지금 경기를 일단 살리고 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든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하든 예. 자 살리면서 가자고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좋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중앙정부 책임 떠넘기지만 중앙에 가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을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치의 부재, 대한민국의 정치의 부재가 바로 오늘 이 토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교수님. 아니, 만약에 그러면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떠넘길 게 아니라 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면서 필요하다면 증세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실 누리과정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다 다른 거 먹어도 아무리 겨울철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 씨감자까지 다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잘 예, 키우는 작업이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에 대해서 싫은 소리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이제 와서 힘드니까 그거 떠넘기기를 그 갑이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교육청에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이걸 자기들이 테이블 위에 놓고 잠깐만요. 교수님 그 어려운 테이블에 교육청이 놓고 아니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인당 표준 교육비를 OECD 수준으로 맞춘다고 할 때요. 교육비에서 정확하게 연간 12조 원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아니 전국 교육청에서 제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재정 자립도가 교육청 중에서 낮습니다. 낮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학교 수가 예. 다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아까 한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아까 최인정 의원님 짧게 30초만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가자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런 이야기조차도 이 토론장에서 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권의 떠넘기기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누가 잘못했고 또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누가 쓰는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은 두 분께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순 회장님하고 그 최인정 의원님께 좀 드리도록 하죠. 한 30초 내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정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무상부육이라는 것은요, 우리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직장맘을 만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저출산에 상응하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무상부육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법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시스템의 이야기들을 했지만요, 도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 위에 우리 도민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일단 지자체로서 선출직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풀어야 될 해결 방법을 일단 빨리 모색해야 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 도의회에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교육감이지만 예. 결국은 승인을 하는 것은 또 우리 도의회거든요.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결정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짧게 더 좀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본다면 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취해야 될 태도 또 행동의 변화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고식적인 거지만은 광주시처럼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예. 고민을 함께 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입법청원을 지금 들어간다고 해도 8월에서 10월경에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 우리 국회의원들을 잘 만나가지고 예, 소통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일단 급한 불은 꺼보자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도청에서 도교육청에게 1년 동안 줄 수 있는 예산이요. 1,8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돈들도 있으니까 예.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는 거죠. 예. 이계순 회장님. 예. 네.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예. 참 시간이 예. 아쉽습니다. 예.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전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또 그른가를 따지는 것보다 예. 더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 내 앞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만 서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른들의 몇십 년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감자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감자 예. 정말 싹 틔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이런 어른들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고요. 분명히 질 높은 교육과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영유아들이 이런 기관이나 또 예산에 차별적 대우를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률 적용을 논하기 전에 또 헌법이 보장한 우리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영유아의 교육 기본권이 평등하게 고려가 되어서 예. 맘 놓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내일부터라도 웃으면서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정치권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또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저는 예. 이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하실 말씀이 많으시군요. 네, 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들어봤는데요. 진짜로 그 어린이집 그 누리과정이 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말로 그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